저는 올해 68입니다.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새 5해가 흘렀습니다. 처음엔 시간이 약일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세월은 제 상처를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막을 더 짙게 드리웠습니다. 아이들은 각자 살기에 바빴습니다. 전화 한 통은커녕 명절조차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저는 매일 저녁 습관처럼 2사람분 밥상을 차렸습니다. 그릇을 내려놓고서야 맞은편 자리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. 혼자 수저를 들면 그 고요가 더욱 깊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. 밤이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. 여보 잘 자요. 그 말끝은 허공에 흩어져 다시 정막으로 되돌아왔습니다. 그렇게 하루가 한 달이 그리고 5해가 흘렀습니다. 그런 제게 남편의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. 장에 갈 때 무거운 봉지를 들어주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며 말했습니다. 형수님 혼자 계시니 많이 외롭지 않으세요?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.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. 잊고 있던 따뜻함, 누군가가 내 안부를 묻는 그 순간 텅 빈 가슴에 미세한 떨림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. 그는 언제부턴가 제 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.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제 손에 들린 무거운 장바구니를 슬쩍 빼앗듯 들어주었습니다. 형수님 이런 건 제가 들어드려야죠. 그 말에 저는 괜히 민망해서 됐다, 내가 괜찮다 하면서도 내심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. 전등이 나가거나 수도가 새면 어느새 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낡은 의자 위에 올라 전구를 갈고 망치질을 하며 묻곤 했습니다. 형수님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. 혼자 사시면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. 그가 내려올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. 저녁 무렵이면 작은 국수집에 함께 앉아 국수를 말아 주었습니다.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밀어주며 그는 말했습니다. 형수님 이제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. 그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.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는 듯 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 다짐하면서도 외로움은 그 다짐을 이겨내곤 했습니다.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.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잊고 지냈던 감정이 하나씩 살아났습니다. 나는 오랫동안 어머니로만 할머니로만 불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여자가 된 듯 했습니다. 마치 거울 속에서 잊고 지냈던 제 모습을 그가 다시 꺼내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.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. 그날 저녁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국을 나누던 순간이었습니다.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희미한 전등빛에 잠겨 있었습니다. 그는 조심스레 제 앞에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. 형수님 오늘은 제가 국까지 퍼드릴게요.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마세요. 그 따뜻한 말에 제 눈가가 붉어지고 있던 찰나 현관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습니다. 엄마. 아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. 놀란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.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치를 떨며 외쳤습니다.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버지 친구랑. 뒤이어 들어온 며느리는 주방 바닥에 놓인 신발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 무덤에 침 뱉는 짓이에요. 그 목소리는 날카롭게 방안을 찢어버렸습니다. 저는 얼어붙은 채로 2사람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. 아들은 씩씩거리며 다가와 제 앞에 서더니 마치 낯선 사람을 밀쳐내듯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. 엄마 우리 아버지가 땅속에서 뭐라 하시겠어요.
이렇게 살면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?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남편의 이름 앞에서 저는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.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젖은 눈가를 가릴 뿐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. 아이들은 눈만 마주쳐도 한숨을 쉬며 저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. 엄마, 어떻게 아버지 친구랑 그럴 수가 있어요?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.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며 마치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. 밖으로 나가면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.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뒷말은 날아드는 화살 같았습니다. 저 집 할머니 남편 친구랑. 귓속말로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저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. 결국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쏟았습니다. 베개는 밤마다 젖어 있었고 숨죽여 흐느끼는 제 목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. 그때 그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. 손에는 미처 식지 못한 보온병국을 들고 있었지요. 그는 제 곁에 다가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. 형수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하지만 제 진심은 거짓이 아닙니다. 저는 정말 형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 눈빛은 간절했고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. 순간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무리 내가 진심이라 해도 세상은 이 관계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. 내 아이들도 이웃도 심지어 내 양심조차 우리를 허락하지 않잖니. 제 손을 꼭 붙잡던 그의 손끝이 서서히 힘을 잃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. 그 순간 방 안은 더 깊은 정막으로 가라앉았고 제 가슴은 공허함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.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. 방 안에는 저 혼자 앉아 있지만 정막은 사람보다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누릅니다. 창가에 걸터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가만히 듣습니다. 빗소리는 마치 제 마음속 울음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. 저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. 늦게나마 여자로 살고 싶었다.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? 그 순간 제 안에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. 가슴은 텅 빈 듯 허전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.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렵고 아이들의 원망이 서글펐지만 적어도 나는 다시 한번 설레는 가슴을 느꼈습니다. 살아온 세월 내내 저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할머니였지요. 그러나 단 한 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다시 여자였습니다. 그 기억 하나만으로도 고된 세월 속에서 제 마음은 잠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.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빗방울은 마치 누군가의 위로처럼 제 손등을 스쳐갔습니다. 저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. 이제는 혼자라도 괜찮다. 내 가슴은 잠시나마 다시 뛰었으니까. 여러분이라면. 세상이 금기라 부르는 남편 친구와의 사랑, 외로움 속에 찾아온 위로이자 설레었던 순간을 과연 죄라 말하며 끊어내시겠습니까? 아니면 늦게 찾아온 두근거림마저 당당히 붙잡으시겠습니까?